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영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헬로. 네, 잘 지냈나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목요일에는 학교에 와서 9월 모의고사 시험을 봤어요. 그렇죠? 네, 선생님이 보니까 참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에 열심히 집중해서 시험을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맞아요. 선생님도 사실 지지난주 주말에 시험을 보러 다녔는데 어떤 시험이었냐면 이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이었어요. 선생님 한 4시간 10분 정도 시험을 봤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려 5시간 40분 동안 시험을 봤어요. 네,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시험도 최선을 다해서 잘 봤을지 참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선생님과는 교과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렇게 교과서 본문을 독해하다 보면 모의고사 때 내가 주제를 찾고 그리고 정답을 발견하는 그 능력도 같이 여러분들이 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과서 시간에는 열심히 집중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도 천천히 쌓아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정말 다시 한번 수고가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학습 진도를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6과의 마지막 본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2페이지가 됐는데 오늘까지 하면은 본문 내용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게 되죠? 네, 맞아요. 급식도 먹을 수 있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소통하는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과서 본문을 학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해를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이렇게 단단히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겠죠? 선생님이 그런 활동들을 좀 준비할 테니까 그때 같이 참여하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은 선생님의 공간을, 선생님 방인데 조금 이렇게 보여줄게요. 네, 선생님 책상이 있어요. 그쵸? 뭐 책도 많고 뭐 영어 책도 있고 원서들 인형들도 있네요. 선생님은 사실 새로운 거를 내가 배우고 도전하는 그런 것에 시작을 하게 돼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최근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나요? 네, 선생님 얘기를 조금 하자면 선생님은 지난 봄에서 여름 동안 정말 아예 내가 전공한 분야와 다른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선생님은 3D 프린터 그리고 코딩 등등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것들에 선생님이 도전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도 배우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면서 소개를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좀 흥미가 있을 것 같아서 자, 선생님이 만든 건데 네, 이거는 뭘까요? 신기하게 생겼죠? 이렇게 뚜껑을 열면 네, 보석함인데 사실 이거는 3D 프린터로 출력한 거예요. 신기하죠? 네, 필라멘트라고 이런 특수 소재의 원료를 주입해서 3D 프린터에 넣고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델링 작업을 해야 되죠. 이런 도면 설계는 선생님이 컴퓨터 그런 스케치 프로그램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다운가루인데 부품을 이렇게 조립을 한 거예요. 우리 학교도 3D 프린터가 있나요? 여러분들 뽑아본 적이 있나요? 네, 나중에 선생님하고 또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 더 보여주자면 이거 이제 선생님 열쇠인데, 네, 영어 전용실 열쇠인데 선생님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 올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D 프린팅 관련해서 선생님이 컴퓨터에서 모델링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뽑아낸 거. 신기하죠? 이렇게 높이도 다 다르게 지금 설정을 했어요. 굉장히 가볍고 색깔도 예쁘고, 네, 은근히 튼튼한 그런 열쇠 장식입니다. 예쁘죠? 여러분들한테도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여주면, 네, 뭐 인형들, 무민들도 있고, 지금 다크 초콜릿을 좋아해서 이런 초콜릿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영어 원서도 선생님이 읽고 있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책, Greek Mythology,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나요? 쌤하고 나중에 조금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 좋겠네요. 다시 예쁘게 꽂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떤 진로를 꿈꾸고 있는지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보고 싶네요. 그쵸? 우리가 영어 시간이지만 지금 다양한 질문들을 읽고 있는데, 내 전공과 관련이 있건 내 관심사와 같은 내용이건 아니건 간에 여러분들의 지식을 넓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읽다 보면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진로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6과 지금 마케팅에 관한 질문을 읽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을 또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부를 해볼까요? 고고 고고. 네. 네,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클래스 카드를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클래스 카드 한번 입장을 해볼까요? 네, 가보니까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바로 카드가 추가가 많이 되는데, 우리 기존 학습했던 6과 본문 단어에 선생님이 빠져있는, 본문에는 등장하지만 클래스 카드에 있지 않았던 단어들을 선생님이 직접 입력을 많이 해서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단어가 43개의 단어에서 무려 88개로 더블 되었습니다. 와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에 등장해서 궁금하고 뜻이 알고 싶었는데 뜻을 알 수 없었던 단어들을 선생님이 조금 더 풍성하게 채워 넣어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네, 이거를 눈치채고 공부를 시작한 사람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단어에 추가가 많이 되어서 더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접속을 해서 단어를 열심히 외워주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본문을 읽어봅시다. 펜 다 챙겼죠? 네, 좋아요. 자, 오늘은 몇 쪽이죠? 네, 144쪽을 읽어볼 거고, 그리고 145쪽까지 하면 이제 끝이에요. 와우. 네, 오늘 뿌듯한 하루가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니까, 네, 왼쪽에 Today only 30% off all clothing 이라고 해서 오늘만 30% 모든 품목에 대해서 세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막 후디도 살까? 그리고 이 청바지 옆에 것도 살까?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선생님이라도 막 지갑이 열릴 것 같아요. 오늘이 아니면 이제 할인된 가격을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 오늘 소제목을 보니까 What most people do 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 이라고 붙여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쇼핑할 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런 인트로가 있었고, 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on sale, 일단 세일을 하면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구매가. 자, 두 번째는 네가 원하던 어떤 이미지가 있고, 네, 그것을 홍보를 할 때 내가 지갑이 열린다.
나는 TV 커머셜스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바로 업셀링이라고 해서 상향 판매, 그쵸?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것들까지, 저렴한 것들까지 같이 내가 사게 된다는 네,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내용은요. 자, 이런 상황에서 네, What most people do?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뭔지 그 내용이 나오고 다음 장을 보니까 Notice what's out there. 자, 이것만은 명심해 라는 제목이 또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는 네, 끝입니다. 145쪽은 이제 인트로가 있었으니까 아웃트로, 그쵸? 마지막 정리 내용이 되겠고 오늘의 내용까지가 쇼핑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되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4쪽을 보니까요. 아래에 자, Y로 시작하는 문장이 보이죠? 자, 한번 우리 줄 치면서 읽어볼까요? 네, Why are you influenced by these marketing strategies? 네,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네요. 이렇게 의문사로 시작하니까 직접 의문문이 되겠죠. 자, 왜 너는 are influenced by. 자,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단어를 보니까 네, influence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SNS를 많이 하나요?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s를 말하는 거죠. 뭐 카카오톡도 해당이 되고요.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뭐 등등 많죠. 혹시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보면은 그 인플루언서, 그쵸? 뭔가 유명하고 어떤 분야의 어떤 뭐 전문가든지 그리고 어떤 유명 연예인이든지 해서 팔로우가 많은, 그쵸? 이 사람을 내가 친구로 지정해서 이 사람이 게시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네, 뭔가 SNS상에서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인플루언서가 바로 이 동사 influence에서 나왔는데요. influence 하면 명사로는 영향, 그리고 영향력, 그리고 동사로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요. 여기서는 be influenced by라고 해서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다. 수동태로 쓰였네요. 그쵸? 우리가 인플루언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인플루언스를 받는 거죠. 쇼핑할 때. 여러 요인들에. 그래서 여기서는 왜 당신은 영향을 받습니까? 라고 수동태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니까 네, are influenced by 라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요. These marketing strategies, 이러한 마케팅 전략들에 의해서 왜 영향을 받을까요? 라고 묻고 있네요. 네, 우리도 궁금하죠? 왜 영향을 받을까요?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What's going on in your head? 자, 무엇이 너의 머릿속에서는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우리도 궁금해요. Well, when your brain is loaded with too many decisions to make, it may go on autopilot. 자, 여기까지 끝났는데 well 하고 글쎄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네, 보니까 when your brain, 자, 당신의 뇌가 is loaded with.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단어가 하나 보이죠? 마찬가지로 수동태가 쓰였네요. 자, load 하면 무슨 뜻일까요? 네, 뭔가 컴퓨터에서 많이 본 것 같죠? 로딩이 되지 않을 때, 이제 로딩은 뭔가 컴퓨터 데이터가 불러질 때 이제 로드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로드가 사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짐이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부담이란 뜻도 있고요, 업무량, 작업량 이런 명사의 뜻도 있고요. 자, 그리고 동사로는 무슨 뜻이 있냐면 네, 누구에게 짐을 주다, 짐을 실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클래스 카드에 선생님이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be loaded with 라고 해서 네, 누구에게 무엇을 짐으로 주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네,
with가 쓰여서 어떠한 것을 짐으로 주다 이렇게 표현이 등장했는데 자, 당신의 뇌가 무엇으로 짐이 이렇게 지워졌냐면요. 실려졌냐면요. Too many decisions to make 라고 해서 네, to가 이렇게 보이네요. 네, to. 자, 보면은 too many decisions 너무나도 많은 결정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뭐 할 결정? 네, 바로 내릴 결정인 거죠. to make는 여기서 이제 decision을 꾸며주는 거고 여기 앞에 있는 to는 너무 이런 뜻이네요. 그쵸? 네, 그래서 내릴 결정들로 너무 많은 결정들로 너의 뇌가 꽉 채워졌을 때 짐이 실렸을 때 it may go on autopilot. 자, 여기서 있은요 앞에 나온 무엇일까요? 네, 바로 your brain이겠죠. 당신의 뇌는 autopilot 모드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네요. 그러면 근데 autopilot이 뭘까요? 뭔가 auto 하면 자동에 라는 뜻이죠. 수동이 아니고 자동. 네, 뭔가 저절로 알아서 하는 거. 근데 autopilot은 사실 비행기 조종사들이 쓰는 용어라고 하네요. 바로 이제 비행기 그 항공 조종에 있어서 자동 운항 모드라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조종사가 비행기를 뭐 한 1시간 정도 가는 장거리 비행이라고 했을 때 11시간 동안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조작한다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겠죠. 그래서 이 어토파일럿 모드라고 해서 자동 항법, 자동 항해 모드. 내가 이거를 설정을 해놓으면 알아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잘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편하겠죠. 그런데 우리 뇌에서 쇼핑할 때 어토파일럿 모드라는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뭔가 내 뇌가 너무나도 막 부하가 걸리고 뭔가 복잡할 때 이 어토파일럿 모드가 딱 발동, 스위치가 ON 되면 알아서 뭔가 홀린 듯이 축 이렇게 뭔가 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읽어서 이 어토파일럿 모드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nstead of deliberating, you choose the easy way and make your decisions automatically. 자, 볼까요? 자, instead of에다가 네모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네, 바로 무엇 대신에 라는 뜻이죠. deliberating 하면요. deliberate라는 동사에서 났어요. deliberate 하면 이제 형용사와 동사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주로 형용사가 많이 쓰이죠. deliberate 하면 뭔가 고의의 뭔가 의도한 이런 뜻도 있고 신중한 이런 뜻도 있어요. 네, 그리고 동사로 쓰이면 이제 심사숙고하다, 신중한 거니까 내가 신중히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deliberating이라고 해서 심사숙고, 뭔가 신중한 생각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 autopilot 모드에서는요, 심사숙고하는 것, 네, 동명사로 이렇게 쓰인 거죠. 동사 ing. 심사숙고하는 것 대신 자, 끊어서 볼까요? You choose the easy way. 당신은 쉬운 길을 선택하고요. 네, 맞아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쉬운 길이겠죠. 자, and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이제 등장을 하겠죠. 네. 자, make your decisions automatically. 당신의 결정을 내립니다. automatically. 바로 자동적으로 내린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내려버린다는 거죠. 사야지? 사겠어요. 살게요. 이렇게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For example 하고 이렇게 접속사가 나와 있네요. 네, 무엇인가에 관해 설명을 할 때는요. 이렇게 일반적인 설명을 해준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이해가 빠르겠죠.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for example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Many people may simply assume that buying an item on sale will save them money or that something with a higher price tag is better in quality. 자,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끊어봅시다. may. 자, 조동사죠. 뜻은 훌륭합니다. 뭐일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사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 simply는 이제 간단히 뭐 이런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assume 할지도 모른다는 거네요. 근데 assume 하면요, 무슨 뜻이죠? 네, 바로 가정하다, 추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가정할지도 모르는지 그 무엇,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여기서의 목적어는 굉장히 긴데
대절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that은 동격의 that이고 이제 that이 이끄는 목적어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전체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선생님이 쳐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all이 나오고 또는이라는 이 접속사 뒤로 두 번째 that이 나오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대절 그리고 또는 두 번째 대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간단히 무엇을 추측할지도 모르냐면요. Buying an item on sale 여기까지가 주어져. 자, sale하는 아이템을 사는 것은 will save them money. 그들로 하여금 돈을 아끼게 해줄 것이다. 이거 세일이니까 게이드가 아니야? 해기드가 아니야? 득템이잖아.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또는 무엇을 이렇게 추측할지도 모르냐면 something with a higher price tag. 자, 무엇인가인데 바로 더 비싼 가격 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higher price. 자, 이런 높은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자, 그 물건은 이 something은 is better. 더 낫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더 낫냐면요. in 플러스 그 이제 항목이 나오는 거죠. in quality 하면 네, 바로 품질 면에서 질이 더 좋을 것이다. 더 상품이 뭐 견고하든지 뭔가 더 예쁘든지 뭔가 오래 간다든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맞아요. 네, 다 우리가 이 물건을 자동으로 막 이렇게 빨리 사도록 머릿속에서 처리하고 내가 이거를 구입을 하기 위한 뭔가 합리화 자, 이런 과정 같죠? 자, 그 다음 볼까요? Furthermore 라고 해서 나오네요. If a cashier recommends something, you may feel as if you needed it all along. 자, 보면요. 자, furthermore이라고 해서 우리 동그라미 표시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접속사에다가 형광펜 표시를 해보자면요. 자, 처음에 for example이 나오고 그 다음에 furthermore 이렇게 나왔죠? 다시 할까요? 네, 바로 이런 접속사들은 문장에 있어서 표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furthermore, 자, 추가적으로, 게다가, 더욱이 추가의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라고 탕탕탕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그리고 게다가, 자, if a cashier, 만약에, 자, 여기 조건이 등장을 하네요. 근데 여기서는 if가 등장하니까 가정법일까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단순 조건문일 수도 있거든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만약 cashier, 바로 그 계산해주는 직원이요. recommends, 바로 추천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는요.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 자리에 과거 동사 또는 뭐 대과거, 뭐 had pp가 아니라 일반 동사죠. 어떻게 알았냐면 이 뒤에 s가 붙잖아요. 그쵸? 네,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지금 현재 시제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사에 s가 붙여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런 거 보면요. 여기서의 if가 등장한 이 문장은 가정법이 아니고요. 이제 단순 조건인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만약 이 계산원이 무엇인가를 recommend 한다면 이런 단순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You may feel, 또 may가 등장을 했네요. 조동사가 정말 유용하게 등장을 하죠. 동사의 의미를 뭔가 더해주는 거죠. 자, feel, 느낄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느끼냐면요. 자, 뒤에를 볼까요? As if you needed it all along. 자, 여기서 as if가 등장을 하는데 as if에 우리가 색깔로 표시를 좀 해줄까요? 네, 선생님은 purple, 보라색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as if에 네모 표시를 해주세요. 자, as if는 사실 가정법인데 자, 바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 as if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자,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뒤에 이렇게 딱 잘 나왔어요. 자, 그런데 동사 자리를 보니까 시제가 어떻죠? 네, 맞아요. 바로 과거 시제가 나왔죠. 여러분, 가정법은요, 뭔가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동사 자리에 일반 동사가 온다면, 현재가 온다면 뭔가 표시가 안 나요. 가정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as if 주어 동사, 이 동사 자리에 이렇게 과거 동사를 넣음으로써 이건 가정법이야.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가정법이야. 라고 표시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조금 더 빠르겠죠. 자, 볼까요? 마치 네가 need 하면 필요로 하다이죠. 자, 그런데 네, 실제로는 필요가 없는데 없을 수도 있는데 마치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현재로 해석은 해주면 되겠습니다.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it, 그것을 네, 필요로 하는 것처럼 all along 하면요. 언제나,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뭐 앞으로도 쭉 언제나 내가 이건 진짜 필요해 이런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직원이 막 추천하면 맞아 맞아 나 이거 필요하지 않아?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아? 나 이런 거 없는데 사야 되는데 그래 진짜 앞으로 쭉 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와 정말 마케팅이 대단한 것 같네요. 자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그런 함정이 되겠고 자이 지문에서 이 단락에서 핵심은 뭘까요? 형광펜 표시라고 넘어갈까요? 네, 핑크로 해보자면 바로 네,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어로파일럿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어로파일럿 모드에 대해서 예시도 나왔고요. 게다가 이런 추가 설명까지 해줬네요.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145쪽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본문의 이제 마지막 지문이에요. 네, 조금 더 힘을 내서 읽어볼까요? 자, 좋습니다. 여기 그림을 먼저 보니까 쇼핑을 하고 룰루 집에 가는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신발을 땡 사지 않았고요. 벨트도 사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 필요로 하던 청바지만 원래 생각했던 것만 들고 가고 있네요. 자, 어떤 내용이길래 굉장히 궁금하죠? 자, 추측을 해보니까 뭔가 그런 직원들의 마케팅에 걸려들지 않고 내가 딱 사려고 계획했던 바지만 사고 돌아가네요. 바로 스마트 컨슈머, 똑똑한, 현명한 소비자인 것 같네요. 한번 글을 볼까요? 네, 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Notice what's out there. 자 생각해 보세요. 네, 의식해 보세요라는 거죠. 자 바로 무엇이 있는지 여기서의 there는요 사실 뭐 거기 이런 어떤 특정한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 우리 6과의 본문 지문을 총 정리하는 아우트로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뭔가 해결책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좀 내용을 정리해주면서 마무리를 하겠죠. 자 읽어볼까요? 자 다시 펜을 들고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If there are so many choices and marketing strategies out there, how can you become a smart consumer? 자 볼까요? 여기서도 이제 if가 뭔가 가정법이라기보다는 단순 조건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도 if에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자, 만약에 there are 하면 there is, there are 이라고 해서 무엇이 있다 이런 뜻이죠. there is 다음에는 단수 명사 무엇이 있다가 되겠고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라고 쓰고 싶을 때는 there are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there are 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So many choices and marketing strategies 까지 끊어보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많은 choice, 바로 선택들이 있고요. decisions, 비슷하겠죠, 결정들. 자, 그리고 마케팅 전략들까지 많다면 out there, 바로 밖에, 거기에 이제 세상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컴마가 있으니까 끊고 가볼까요? 자, 만약에 첫 번째 주어가 첫 번째 동사 한다면 이런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어가 두 번째 동사를 할 건데 여기서는 의문문이에요. 그쵸? 이렇게 네 물음표가 있고 how 바로 의문사로 시작을 하니까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어떻게가 되겠고 자 간접 의문문이겠죠. 여기서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주, 동이라고 했죠. 의문사 how, 주어, 동사 왔는지 살펴볼까요? 자, 그런데 의문문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도치가 일어났네요. 네.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이렇게 문장의 중간에 왔긴 하지만 사실 if의 이 앞문장이 앞절이 없어도 네, how로도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how can you become a smart consumer? 사실 간접 의문문이 아니고 직접 의문문이에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는 문장의 중간부터 등장을 했지만 네, 직접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의문문이 되는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동주 잘 왔어요. 자, 어떻게 하면 당신은 더 현명한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정답이 궁금하겠죠? 자, 볼까요? There isn't a right answer for everyone because we have different tastes and different values. But the first step is to be aware of your autopilot mode. 자, 이 뜻은요. There isn't 라고 자, 뭐뭐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네, is not 이라고 해서 부정이 맞죠? 그래서 자,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가 없냐면 a right answer. 올바른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for everyone, 모두를 위한 정말 딱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자, 왜인지 이유가 같이 등장을 하네요. because, 왜냐하면 자, becaus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죠. 자, 우리는요 have different tastes. 다 다른 taste. 여기서는 이제 맛이 아니라 취향이라는 뜻이에요. 뭐 개인의 취향 할 때 우리는 다른 취향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different values. 다른 가치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어떤 현명한 답은 없다는 거죠. 자, 여기 커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끊어줄게요. 자, but, 그러나 이런 이제 그 접속사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주어 동사의 절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The first step. 자, 첫 번째 단계는요. 뭔가 주어진,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to be a smart consumer. 현명한 소비자가 위한 first step. 첫 번째 단계는 자,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뭐뭐 하는 것입니다 라는 건데 네, 바로 여기서의 to be는 주격 보호라고 해서 주어로 나온 the first step을 이제 더 보충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부분이죠. 자, to be니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be aware of를 한번 볼까요? 자, be aware of 하면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무엇을 인식하다, 인지하다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한 단어를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우리가 인식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네, 바로 awareness라고 하죠. 네. aware이 무엇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하니까 이렇게 명사로는요 awareness라고 해서 인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인식 중요 단어니까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뭐 awareness를 높여야 한다 이런 주제들이 모의고사 지문에도 등장을 자주 하죠. 뭐 주제 찾기, 요지 찾기 이런 부분에.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단계는 be aware of your autopilot mode. 자, 무엇에 관해서 인식을 하는 거래요. 근데 바로 우리의 autopilot mode, 바로 그 autopilot mode 아까 우리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죠. 바로 뇌가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처리해야 할 게 많을 때 자동으로 그냥 뭔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네, 바로 그 시스템의 끝에는 결제를 하고 있는 뇌가 있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To prevent this, ask yourself these questions before you make any purchase. Do I really need the product or do I simply want it? 자, 볼까요? To prevent this 라고 해서 커마가 있으니까 또 끊어줄까요? 자, 이것을 prevent. 여러분, prevent 하면 무슨 뜻일까요? 동사인데요. 바로 막다, 예방하다가 되겠습니다. 주로 prevent 다음에는 명사가 나올 텐데 뭔가 부정적인 것이 나와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뭐 이런 뜻으로 쓰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이 쓰였죠. 그래서 자, this를 예방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여기서 this가 뭘까요? 앞에 등장을 할 것 같은데 바로 네, your autopilot mode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시대명사를 찾을 때는 주로 그 앞문장에 등장을 하겠죠. 자, 다시 볼까요? 자, 이런 autopilot mode를 이것으로 인해 내가 결제까지 하게 되는 이것을 내가 prevent, 예방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는요. ask yourself. 자, 여기서는 동사로 시작을 했는데 문장이 여러분 문장이 동사로 시작하면요. 무슨 문이 되죠? 네, 바로 뭐뭐 해라 하니까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자, 뭐 하라고 우리한테 이제 세게 명령을 하고 있냐면요. 자, ask yourself. 너에게 물어봐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ask라는 동사는 사실 두 가지 의미 여기 다음에 나와야 돼요. 자, 누구한테 물어봐?
한국어에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 뭐를 물어보다 이렇게도 쓰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ask는요, ask A, B라고 해서 A에게 B를 물어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 적어줄까요? ask A, B라고 하면요. 네, 무슨 뜻이죠? 네, 바로 A에게 B를 묻다가 되겠습니다. 뭐 ask me anything, 나한테 무엇이든지 물어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These questions, 이러한 질문들을. 자, 그런데 어떤 질문들인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앞으로 등장을 할 것 같네요. 자, 볼까요? 근데 언제 물어보냐면, 자, 끊어봅시다. Before you make any purchase, 네가 어떠한 어떤 그 구매를 하기 전에 너 스스로에게 질문들을 물어보세요라는 거죠. 뭔가 self 그런 성찰을 유도하는 질문일 것 같네요. 너 진짜 필요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질문들을 물어봐라고 했는데 그 질문들은 사실 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한 문장에 같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면 컬런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컬런이 등장을 합니다. 세미컬런이 올 때도 있죠? 이제 그건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자, do I really need the product? 내가 진짜로 이 상품이 필요한지, 그쵸? 이렇게가 첫 번째 물어보라는 그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올에다가 또 표시를 해줄게요. 네. 자, 또는 do I simply want it? 내가 이걸 그냥 갖고 싶은 건지 물어보라는 거죠. 선생님 반성하게 되네요. 네, 갖고 싶은데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반성. 자, 그 다음 질문 볼까요? Would my money be better spent on something else? 자, 또 다른 질문이 이렇게 이번에는 여기까지가 문장의 끝이겠네요. 네. 지금 질문들 3개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표시를 해줄까요?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게 맞아? 그리고 아니면 내가 그냥 갖고 싶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돈이 be better spent on 자, 무엇에 쓰는 것이 더 잘 쓰는 것일까? 라는 거겠죠? Something else. 다른 것에 쓰는 게 더 돈을 잘 쓰는 걸까? 라고 묻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In the jungle of information, you may feel overwhelmed. 자, 짧은 문장인데 우리 이 본문에 그 제목이 나오고 있죠? Jungle of Choice였죠. 그래서 이런 정보의 정글 속에서 끊어줄까요? 커마가 있으니까 You may feel overwhelmed. 자, may 또 조동사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동사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더해주고 있죠. 자, feel overwhelmed 하면요. overwhelm이라는 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overwhelm은 뭔가 이렇게 over, 뭔가 그 과도하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압도를 당하다라고 말할 때 overwhelmed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overwhelm이라고 하면은 압도시키다 라는 뜻이 되겠죠. 선생님 기억에 능률 복화에 등장을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외운 단어인가요? 그쵸? 자, 그래서 overwhelm 하면 무엇인가를 내가 압도하게 하다고 overwhelmed 하면 나의 감정이니까 이렇게 분사 형태로 잘 왔고 그래서 이런 그 정보에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당신은 뭔가 압도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볼까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Don't worry though. 네,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 자, 그 다음 볼까요? 이렇게 여기 보면 세미컬런이 등장을 했어요. 컬러는 이렇게 땡땡인데 세미컬런은 이렇게 점 있고 밑에 이렇게 그 커마가 등장을 하죠. 자, 세미컬런도 마찬가지로 앞문장과 뒷문장이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때 쓰이는데 사실 둘 사이에 이제 차이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 Being a smart consumer is not something that comes naturally. 자, being a smart consumer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동명사 주어죠. ing 주어고요. 자, 해석은 네, 바로 뭐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은 not, 무엇이 아니래요. something이 아니래요. 자, 무언가가 아닌데 이 무언가, something이라는 선행사를 뒤에 나오는 네, 대니아가
꾸며주겠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관계대명사 대실 확률이 높고, 자, 이렇게 괄호를 쳐서 something이다 수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that, 이 관계대명사 대시고 관계대명사 대시 이끄는 대절이 오겠죠. 그런데 절이라는 건 여러분 주어와 동사의 완전한 문장이죠. 그런데 여기 that 이 아래 보면요. comes라고 해서 동사만 왔어요. 절이어야 되는데 동사만 했죠. 무엇이 없어요? 네, 바로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아하, 이 관계대명사 대시 이 주어의 역할을 대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볼까요? 다시 보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가 아닌데요. 자, 그 무엇인가는 comes naturally. 자, naturally 하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죠.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무언가가 아니래요. 자동이 아니라면 수동이니까 뭔가 후천적인 노력, 뭔가 이제 별게 뭐가 있어야만 생긴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현명한 소비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Once you start noticing what's out there, your experience and wisdom will guide you to smart consuming 하고 끝났네요. 자, 마지막 문장 한번 힘내서 볼까요? 자, once에 우리가 네모박스를 한번 쳐주겠습니다. once 하면요. 일단 주어가 동사 하면이란 뜻이죠. 예를 들어 네가 뭐 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어 동사가 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잘 왔네요. 네가 start, 시작하기만 하면이란 뜻이죠. 여러분, 시작하다라는 이 start 동사는 사실 뒤에 또 다른 의미가 와야 돼요. 그쵸? 무엇을 시작하다라든지 또는 무엇 하는 것을 시작하다 이렇게 또 다른 동사나 명사가 와야 돼요. 자, 우리 문장에서는요, noticing이라고 해서 notice, 알아차리다라는 동사가 ing가 붙어서 이렇게 왔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start ing 또는 start to 부정사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start는요, 사실 뒤에 ing도 일 수도 있고 또 투부정사 둘 다 가능한 동사류에 속해요. 저번 시간 복습을 잠깐 해보면 우리가 consider라는 동사도 배웠죠. consider라는 동사는요, 자, 고려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무엇 하는 것을 고려하다 이렇게 또 다른 의미가 와야 되죠. 자, 여기에 동사가 올 때 이 자리에 자, 동사가 올 때 ing랑 투부정사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정답은 네, 바로 이 ing 동명사만 가능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consider는 뒤에 동명사만 허락하는 류의 동사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것과 다르게 start라는 시작하다라는 동사는 start ing도 가능하고 start 투부정사도 가능해요. 뭐 start eating 또는 start to eat 다 가능하다는 거죠. 네, 선생님이 배가 고픈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러한 류의 동사들은 한번 정리를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tart noticing, 알아차리는 것을 네가 하기만 하면 once you start noticing, 자, 그런데 알아차리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목적어가 와야 되죠. 무엇을 알아차리는지 목적어가 한번 와야 되는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What's out there? 바로 무엇이 있는지, 뭐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what, 그것을 네가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자, 그렇다면, 자, 호흡을 길게 해석해야 되죠. 너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어는 좀 긴 것 같네요. 네, will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너의 경험과 wisdom, 바로 지혜죠. 너의 경험과 지혜들은요, will guide you, 자, 너를 이끌 것입니다. To smart consuming. 여러분, 가이드란 동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네, 바로 이끌다란 뜻인데, 자, guide A to B 하면요,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네, guide A to B. A가 B 하도록 이끌다. 그래서 여기는 투부정사도 올 수도 있고요. 그쵸? to 이렇게 쓸까? 이 B에다가는 투부정사 동사 원형 그리고 또 명사도 가능합니다. 그쵸? 자, A에게 B를 이끌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너를 smart consuming 바로 네,
현명한 소비, 똑똑한 소비로 이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독해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우리 복습을 잠깐 해볼까요? 자, 이 육가 본문에서는요, 스마트 컨슈머가 되기 위한 어떤 팁들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볼까요? 그 right answer, 어떤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자, autopilot mode, 이러한 내가 막 이끌려서 쇼핑을 막 결제를 하게 되는 이런 것을 prevent,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된다고 했죠? 자, 어디에다 우리가 중요 표시를 해야 될까요? 자, 바로 ask yourself these questions. 일련의 질문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구매를 하기 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라.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무리가 내용이 있겠죠? 자, 볼까요? 자, 마지막에 보면요. It's not something that comes naturally.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가 notice. 자, 여기서는요. 그 핵심 단어로 보면 네, be aware of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autopilot 모드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막 홀린 듯이 구매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나 그런 가능성을 notice, 바로 알아차리고 인식하게 된다면, 그쵸? 그렇다면 experience, 경험이 쌓일 것이고 wisdom, 지혜도 나에게 올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무엇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네, 바로 smart consuming, 네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아름답게 이렇게 종교를 해 주었네요. 네, 우리가 소비를 정말 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죠.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육과 본문을 다 읽었네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선생님을 대면 수업에서 만나기 전에 할 것이 있겠죠. 네, 바로 넘어가서 책을 넘겨보면 146쪽에 After you read라고 해서 읽기 후 활동, 본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활동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A를 채워서 해보고요. 네, 해보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B, True and False, 이 활동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네, 밑에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 Go Beyond 심화학습으로 좀 이런 관련한 어떤 주제를 소개하는 글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148쪽에 단어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또 학습을 해보고, 149쪽은 문법이에요. Structures. 그래서 이 문법은 이 문법은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좀 해보면 좋겠죠. 집에서 네, 예습을 해오세요. 네,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죠? 바로 without 가정법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sim to 완료 부정사가 등장을 했네요.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오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 되고, 선생님이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좀 문법 설명을 소통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말했던 sim to 완료 부정사는 대면 수업 때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가정법을 복습하고 또 이 육가 본문 전체에 등장하는 문법이라든지 뭐 단어라든지 해석 관련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복습을 해오고 대면 수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공부 네, 고생이 많았죠? 자, 이번 주도 원격 수업 열심히 듣고 우리 다음 주에는 등교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다음 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 때 만나요. 바이바이.